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긴 여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끝나지 않는 팬데믹과 계속되는 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저에게 무척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다한 작가의 에세이 죽을 각오로 살아보라는 너에게인데요.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행까지 옮겨본 적 있는 저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쓴 글이에요. 왜 모든 책은 결국 희망만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에 직접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치열하게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섣부르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통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신 저자의 필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다한. 저자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였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인데요. 작품 속 주인공의 이름은 이지안입니다. 이를 지, 편안할 안, 편안함에 이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지안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죠. 그런 지안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어른 같은 어른, 동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름대로 살아. 좋은 이름 두고 왜? 저자는 그 누구보다 간절히 편안함에 이르기를, 그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편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을 다, 편안할 안, 다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마지막 장면, 동훈은 지안에게 묻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지안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답하죠. 네. 네. 언젠가는 저자 역시 그렇게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책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드라마가 아니고 정해진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자가 겪었던 세상 역시 그렇습니다. 상처만을 주었던 가족을 떠나 저자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데요. 드라마 청춘시대에서처럼 낭만적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20대를 이리저리 떠돌며 지냈기에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은 논스톱처럼 유쾌하지 않았고 하숙집은 응답하라 1994처럼 정겹지 않았으며 쉐어하우스는 청춘시대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자는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를 여러 번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만난 자격 미달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이건 병원에 갈 때도 가끔씩 느끼는 건데요. 의사들에게 저는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지만 제 입장에선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간 거잖아요. 나의 아픔을 전문가가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도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더 하겠죠.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반쯤 맞고 반쯤 틀렸다고 생각해요. 감기처럼 걸리면 아프고 힘들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반면 우울증은 방치하면 더 많이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섣부른 위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으며 저자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를 주고받듯이 질문을 보내고 답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독이 되는 말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일방적인 격려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서 넌 걸을 수 있어 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거든요. 나는 지금 도저히 걸을 수 없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의 바람에 부응해주지 못한다는 자체까지 더해져 더 극단적인 우울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격려의 말 한마디보다 그 사람의 일상을 항상 함께 해주며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나는 너의 곁에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물리적으로 곁에 있어야 한다기보다 밥은 먹었어?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 너도 봤어? 같은 메시지 하나라도 더 보내주며 천천히 마음에 굳은 살이 연해지도록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책을 펼쳤다가 그 자리에서 한숨에 다 읽었어요. 내공이 느껴지는 필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이 작가라는 말이 낯간지럽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만 같아요. 제 글에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필력이라는 과찬도 너무나 쑥스럽고요. 사실 이 책은 앞으로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쓴 게 아니라 단지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그리고 내 골마버린 마음에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써내려간 것이라 현재로선 이후 계획하고 있는 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글쓰기 실력을 쌓아 언젠가는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멋진 소설을 한 편 써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은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끝으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안 그래도 고되고 힘든 삶에 희망을 강요하지 말라는 문장을 담은 책은 매우 염세적으로 느껴지기 쉽겠죠. 그러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픔을 견디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희망과 행복 같은 긍정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지독한 아픔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안식과 치유를 선물할 수 있다는 유대의 힘을 저의 책을 통해 증명시키고 싶어요. 부디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시고 책의 첫 장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소중한 독자님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작가님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글을 읽는 내내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짧든 길든 글을 써보면 알 수 있어요.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수단이라도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무언가 소통을 시도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작가님은 저자 소개에 싫어하는 것은 여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올여름은 계속해서 비 오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가을이 오겠죠. 작가님에게도 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그리고 언젠가 많은 편안함에 이르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